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손해가 났고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있다. 회생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인회생이 뭐냐면 최저생계비를 보장을 받고 그 최저생계비 이상 되는 소득, 가용소득 그런 소득들을 채무의 변제에 투여하는 제도를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회생을 여러분들이 신청에 앞서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 대표적인 자격들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가 돼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첫 번째, 고정적인 수입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거예요. 내 빚이 되게 많은데 다 갚지는 못하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적은 금액이나마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있겠죠.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돈을 받는지 본인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이라는 게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평균적인 급여 소득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치 수입 월별로 나누는 거죠. 12로 그 월 수입이 되는 거죠. 그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갖는 거예요. 그게 개인회생입니다. 두 번째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돼요. 내가 빚이 1억이 있는데 재산이 2억이 있어요. 개인회생이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돈이 많은데 개인회생을 왜 시켜줘요? 그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지. 내가 가진 부동산이 2억짜리다. 뭐 쉽게 얘기하면 융자가 1억이 있다. 이러면 내 재산은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빚이 최소 1억보다는 많아야 돼요. 나는 내 재산을 못 팔겠고 빚도 못 갚겠다. 회생위원 판사님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재산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동산이 있겠죠? 자동차, 금융소득,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채권, 보험적립금 이런 것들도 다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내 재산 이런 것들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확인하시기 어려우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히 다 안내를 해주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고정적인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돼요. 최저생계비가 뭐냐? 최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이에요. 1인 생계일 경우에는 월 102만원, 그 다음에 한 명씩 내 부양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60에서 7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200만원을 만약에 벌어요. 월 평균. 그러면 98만원씩 갚으셔야 돼요. 최저생계비를 빼놓은 나머지 금액들은 다 빚을 갚는데 써야 돼요. 개인회생은 빚을 갚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충분한 돈을 벌고 있으면 최저생계비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벌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수입, 지출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업소득자예요. 그런데 5천만 원이 매출로 잡혔단 말이에요. 3천만 원을 매입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입증을 하라고 해요. 5천을 벌었는데 매입으로 3천을 잡았다. 비용으로. 이 3천이 뭐냐? 매출에서 빼야 되는 지출이 되느냐 라는 것들 저희가 소명을 해야 돼요. 5천을 벌었는데 갑자기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 1,000만 원 뭡니까? 비용인데요. 무슨 비용이요? 소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비용으로 잡아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밟으시는 분들한테는 수입, 지출에 대한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5번째 말씀드릴게요. 최근 채무가 없어야 돼요.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많아도 개인회생이 돼요. 이런 것들은 일반 채무랑은 달리 감면이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내 최저생계비 이상의 어떤 가용소득만 채무의 변제에 투입했을 경우에 나머지는 감면받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감면받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이용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채무는 어떤 거냐면 내가 2달 전에 대부업체를 통해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개인회생 하겠다, 잘 안 받아줘요. 아니면 그 채무를 상당 부분 갚아야 돼요. 사기 파산, 사기 회생 이런 기각 사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최근 채무 같은 경우들은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게 6개월 정도의 최근 채무 중에서 한 번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면 전액을 다 갚아야 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을 갚아야지 개인회생
그 변제 계획안이 게시가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최근 채무 같은 경우들은 신경을 꼭 써야 됩니다. 특히 유의할 점 뭐냐면 개인 회생에 채권에 포함될 수 없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형사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최근 채무 1,000만 원을 빌리고 10원도 안 갚았다. 개인 회생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 채권자나 대부업체 그러면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개인이나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 절차가 중단이 돼버려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손해가 났고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있다. 고이율로 빌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변제 액수만 높이면 회생이 가능해요. 다만 그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얻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 채무가 많으면.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돼요. 빚이 더 많아야 돼요. 재산보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어야 돼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채무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건강보험료, 세금의 어떤 성질을 갖는 그런 것들은 회생에서 감면받을 수 없다. 회생제도의 가장 큰 그 이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를 체크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